원시본회와 함께하는 원주민 선교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북미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원주민에 대한 올바른 명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캐나다 원주민들을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주로 이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First Nation이라든지 Aboriginal, Indigenous, Inuit, Métis,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제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용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또 어떤 것은 써도 되고 어떤 것은 쓰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Aboriginal이라고 하는 말과 또 Indigenous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 뒤에 Aboriginal과 Indigenous라는 말 뒤에 이 people이라는 말을 붙여서 Aboriginal people 또는 Indigenous people이라고 사용을 하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Aboriginal people이나 Indigenous people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용어는 일종의 그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양인 혹은 이 에이시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동양인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이 Aboriginal people이나 Indigenous people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이 원주민들의 그룹의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상위 개념의 용어라고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original people이나 Indigenous people이라는 표현은요, 꼭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또는 북미 대륙이 아닌 호주라든가 다른 곳에 있는 식민시대를 경험한 토착 원주민들을 이 Aboriginal people이나 Indigenous peop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캐나다에서는요, 이 Aboriginal people이나 Indigenous people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크게 이 세 부류의 원주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irst Nation, 두 번째는 Inui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메티스, 이 세 부류의 원주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먼저 First Nation이라고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밴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이 First Nation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분류인 이 이누이트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에스키모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에스키모라는 이 용어 자체도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와 그런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키모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누이트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티스인데요. 이 과거의 원주민들과 그 유로피언들, 특히 이 프렌치들이 대다수인데 유로피언들과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태어난 원주민들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티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모적으로 보면 직접 이야기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 원주민이라는 것을 사실 알기는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료 친구 중에서 그 메티스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된 이후에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 친구가 메티스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 친구는요, 본인 스스로도 성인이 될 때까지 본인이 그 메티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라났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컸을 때 대학을 갈 때쯤이 됐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찾는 시간들을 본인이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Aboriginal이라는 용어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이 어버리지널이라는 용어들이요, 이렇게 사용되어졌었는데요. 이 과거에 이 호주 원주민들 역사 속에서 이 어버리지널이라는 용어가 그 차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던
사용되어졌던 그 과거 때문에 좀 이제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에는요, 캐나다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어리지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현재로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명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가요, 상위 개념으로 Indigenous Peop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어떤 원주민들의 강의 코스를 듣고 있는데,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대부분 이 모든 용어들이 Indigenous People이라고 이렇게 통일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 Indigenous People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First Nation과 이누잇과 메티스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현재 지금 제가 주로 섬기고 있는 인디지너스 커뮤니티는요, 대부분 이 First Nation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주로 이 First Nation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 제가 이 First Nation이라고 하는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원주민 선교 이야기, 오늘 이렇게 총정리하는 용어 총정리 시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의 가장 시급한 8가지 사회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